쿠팡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창업주이자 실소유주인 김범석 의장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전면에 내세운 외국인 임시대표는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데요.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참석한 어제 청문회, 지난 17일 청문회보다 분위기가 더 안 좋았는데 네. 이제는 태도 논란까지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 한 사람으로 굉장히 화가 났고요. 왜 작지는 않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이 사건을 이렇게 굉장히 크게 만들었을까? 예. 국가적 사태만큼 크게 만들었을까가 굉장히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쿠팡의 경영진도 좀 이상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대표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대응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쿠팡은 그 미국 기업이라는 어떤 외투를 걸쳐놓고 소송에 대비한 전방위 로비, 사건 은폐만 골몰하다가 사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왜 그럴까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쿠팡은 시종일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로켓 프레시, 락인 효과를 너무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론이 아무리 악화돼도 우리 없으면 어떡할 거야라는 걸 기본으로 깔고 나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대응한 행태를 보면 포커싱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벌어진 데 관해서 미국 시장과 투자자에게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행태가 잘 생각해 보면 한국 소비자나 한국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투자자를 염두에 둔 모든 행위를 하고 있다. 지금 보시면 한국 정부와 갈등을 불사하면서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또 이를 토대로 보상까지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냐면 미국 현지에서 나오는 집단 소송을 대비하는 거거든요. 이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쿠팡의 이상하리만큼 사건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은 한국은 완전히 배제 한 채 미국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미국 투자자에게만 포커싱된 형태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쿠팡의 어떤 법적인 그런 계산대로 그렇죠. 정말로 만약에 국회나 정부가 어떠한 압박을 가하더라도 쿠팡이 어떤 괴멸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십니까? 쿠팡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김범석 의장이 출석 왜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 네. 사건이 사건이 터졌는데 김범석 의장의 생각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로저스 대표라든지 한국의 많은 분들이 사실은 로펌 출신들 대표들만 다 앉혀놨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보호 장치만 마련하고 대응을 하면서 미국 투자자만 움직이지 않으면 한국에 나갈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예. 쿠팡의 치명적인 매출을 맞추든지 쿠팡의 어떤 회원 수가 30% 이상 줄어들든지 이 정도가 돼야만이 아마 한국 오지 않을까라 생각됩니다. 아, 예. 자, 그렇다면 쿠팡은 그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김범석 의장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다른 기업들에서도 찾기 어려운 수준의 지배력인 것 같습니다. 내부 구조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쿠팡은 상장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쿠팡 INC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예. 쿠팡 INC가 한국 쿠팡 주식회사를 100% 지배하고 있는데 그러면 쿠팡 INC 지분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김범석 의장의 실제 지분은 8.8%입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황금주가 있죠. 아, 의결권이 29배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74.3%의 지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절대적 지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쿠팡 주식회사 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쿠팡페이, 쿠팡 CPLB, 쿠팡 CLS 이런 것 같은 15개 계열사를 두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김범석 의장이 쿠팡의 74%니까요. 아주 절대적인 지배를 가지고 있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 보면 트럼프 측근도 최근에 메시지를 낸 만큼 뭔가 이제 한국과 미국의 갈등으로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보이는데 상당히 로비를 많이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범석 의장이 2010년도에 쿠팡을 창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사실은 주변에 대관과 로비로 사실은 기업을 이제 성장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로비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에까지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펼쳐서 실질적으로 쿠팡이 미국에 그 로비를 하고 있는 인원수를 보면요.
국내의 삼성이나 현대차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의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쿠팡의 이 문제가 단순히 국내의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미 통상의 문제까지 번지고 있어서 예. 이 쿠팡에 이렇게 대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국가의 이익을 훼손하는 정도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부는 여러 방면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게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그러니까 총수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총수가 아닌 상황인 거죠? 그렇죠. 지금은 동일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쿠팡은 법인이 동일인이 돼 있습니다. 예. 법인이 동일인일 때와 자인이 동일일 때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의 대기업 집단 중에서 법인이 동일인 곳이 포스코, KT 정도인데 예. 자연인이 동일일 때와 법인이 동일일 때 차이는 뭐냐면 자인이 동일이 되면 소위 말하는 내부 거래 그리고 친인 측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경영 활동에 상당한 여러 가지 사익 편취에 대한 제약이 걸리는데 법인이 동일이 되면 일단은 모든 행위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전 대표 강한성 대표가 아마 저 부분에서 굉장한 역할을 해서 이제 대표자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쿠팡에게는 동일인에서 김범석 회장이 빠진 것이 굉장히 큰 혜택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쿠팡 측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겠군요. 부담이 됐죠. 그 중요한 실마리가 예. 김범석 의장의 동생이 한국의 임원으로 만약에 재직하고 있다면 동일인 재직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또 법리적으로 아마 다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총수로서의 지배력은 유지하면서 현 상황으로 보면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조인 것이고 이걸 정부가 다시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어제 청문회 얘기로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로저스 대표가 김범석 의장과 관련된 질문은 거의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네. 이것도 당연히 전략을 짜서 나온 거겠죠? 굉장한 전략을 짜고 나온 거죠. 이 로저스 대표가 어떤 분이냐면 한국에는 김현장이라는 로펌이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의 김현장 같은 로펌이 시들리라는 로펌이 있습니다. 이 로저스 대표는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을 뿐 아니라 이 시들리라는 대형 로펌에서 10년 근무하고 나서 2020년에 이제 조인했는데 잘 보시면 이전에 그 박 대표가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12월 10일 날 갑자기 사임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사과의 의미로 사임을 하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저분 헤럴드 로저스를 기용하기 위해서 사임을 한 것이 아니냐고 좀 전략적인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로저스는 미국 대형 로펌 출신으로 사법적으로 어떻게 방어막을 칠 거를 대비해 두고 온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어제 봤듯이 국회에 나와서 줄곧 영어로만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거죠. 미국이라는 또 방패막이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김범석 의장 입장에서는 훨씬 더 전략적으로 쉬운 카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방패막이 역할로는 최적의 인물이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신데요. 국정원이 위증죄로 고발해달라라고 국회에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크리스마스에 자체적으로 내놓은 그 조사 결과에서 쿠팡 측은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서 이 조사를 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전면 부인을 했거든요. 자, 고발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지금 임시 대표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일단 국적이 미국이고요. 우리나라의 법률 조항을 또 봐야 될 거고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로저스 대표를 앞에 전면 내세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청문을 오늘도 하겠지만 얼핏 보면 로저스 대표가 엉뚱한 답을 하는 것 같고 소통도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렇게 답변하는 거는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충분히 로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모든 지식을 갖고 있을 것이고 자기의 대답이 어떻게 법적으로 작용될 것이며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가까지 다 계산하고 사실은 불통되는 것처럼 소통을 하면서 지금 청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정원에서 고발을 하더라도 굉장히 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 많은 구멍을 가지고 아마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법 전문가이기 그렇죠. 때문에 대응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런데 쿠팡이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보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당연히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자체 조사에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고 또 과로사 은폐 의혹 여기에다 특검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쿠팡이 이 부분을 지금 같은 태도로 계속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쿠팡이 지금 같은 태도를 계속 유지를 한다면 굉장히 시장 지배력을 잃어버리겠죠. 네. 우리가 보상안을 지금 이틀 전에 발표를 하고 나서 오히려 더 지금 불을 붙인 격이 된 것 같은데 네. 쿠팡의 지금 같은 태도는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한국의 소비자나 한국 정부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그들의 관심은 미국의 투자자와 미국 시장밖에 관심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결국에는 쿠팡은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잃고 회원수 잃었을 때 김범석 의장이 결국에는 한국에서 사과를 해야만이 사태 수습을 할 때까지 아마 이 사태가 악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래픽에서도 지금 이 보상안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총 규모는 쿠팡의 설명대로 1조 7천억 원 규모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쿠팡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 5천 원, 그리고 쿠팡 이츠는 5천 원. 그나마 이 두 가지는 많은 소비자들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네. 실효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쿠팡 트래블 여행 갈 때 쓸 수 있는 건데 2만 원이고요. 그리고 알럭스는 명품을 구매할 때 쓰는 건데 저것도 2만 원입니다. 네. 사실상 쿠폰과 같다, 마케팅용이다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틀 전에 발표한 보상안은 보상이 아니라 판촉용 비용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예. 우리가 이제 저도 럭스를 처음 알았는데 럭스라든지 트래블 같은 경우는 아마 최하 구매 비용이 몇십만 원에서 몇백이 될 겁니다. 네. 지금 그 럭셔리 우리가 온라인 매장을 가면 지금도 5만 원, 10%, 5%짜리 상품 판촉 비용 그렇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예. 그보다 못한 수준이에요. 저걸 가지고 로저스 대표가 어제도 계속 1조 5천억이라는 비용만 이야기하면서 보상 이야기하는데 정말 한국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죠. 그 정도면. 예.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이 해당 쿠폰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네. 하는 조언도 있더라고요. 왜 네. 그렇습니까? 이 쿠폰을 사용했을 때는 지금 많은 소송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소송을 벌어질 때 이 쿠폰을 사용하면 부재소 합의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걸 쿠폰을 사용했을 때 일단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리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향후에 모든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사실은 함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지금 소송을 벌이고 한 11곳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데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 법무법인에서 가능하면 사용하지 마라. 쿠팡이 이 부재소 합의 조항을 내걸어서 나중에 법적 싸움할 때 불리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법조계에서는 이 쿠폰을 사용하지 않겠다 마음 먹고 있어도 자동 적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도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질 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 미국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인가 이 부분을 궁금해하거든요. 현실이 어떻습니까? 집단 소송이 사실 없는 거죠. 한국에서는 지금 법률적으로 집단 소송은 증권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네. 우리가 3,300만 명이 피해를 받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소송을 이겨도 자동적으로 3,300만 명이 모두 배상을 해주는 게 집단 소송이거든요. 예. 근데 이 소송이 현재 미국은 가능한데 한국은 증권사밖에 안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법률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쿠팡이 미국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예. 90% 미국 매출을 일으키고 김범석 의장 한국에 있고 미국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김범석 의장은 바로 쫓아갔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예. 지금 반대의 상황이 됐고 집단 소송이 없으니까 지금 미국에서 저렇게 한 달 이상씩 얼굴을 비추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국회는 모든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황인데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손해배상 제도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부분을 만약에 개정을 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아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오는데 사실은 법률적으로 보면 아마 소급 적용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저는 국회에서 이런 법안들을 좀 진행시켜서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업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걸 두려워해서 보안에 더 많은 신경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자, 날이 갈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